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에도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식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기록하시는 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신혜우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OBS, OBS 자체는 처음이시라고요. 네. 우리 굿모닝 OBS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OBS 청취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끝났습니까? 네. 예. 아니 근데 제가 네. 이 박사님을 소개해 드릴 때 이 박사님으로 해야 될지 화가님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작가님으로 해야 될지 이거 많이 헷갈렸어요. 네. 뭐라고 드려야 됩니까? 세 개 다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아유, 그 일을 다 하고 계시니까요. 네, 하고 있다 예. 보니까 직함이 붙었는데 제가 열심히 가장 주력한 것은 식물학이기 때문에 박사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근데 이제 식물학자이자 세밀 화가세요. 네. 예. 근데 이제 보면 지난 유학을 갔다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박사 후 과정. 네,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음. 미국에 있다가 한 달 전쯤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 아니 저같이 가방끈 짧은 사람들은 이 박사면 박사고 석사면 석사지 박사 후는 또 뭐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과학계에서는 흔히 보따리 장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박사 끝나고 예. 이제 그 연구를 이어서 하는 신진 연구자인 건데요. 여러 곳에 이제 새로운 곳을 많이 가가지고 또 새로운 박사 동안에 하지 않은 새로운 연구 분야를 배워오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딴 다음에 연구기관에 소속이 돼서 연구원으로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2년 만에 이제 간만에 고국으로 귀국을 하시고 나서 이제 책을 쓰셨는데 책 얘기하기 전에 네. 아니 박사님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제가 굉장히 시골에서 컸어요. 아. 그래서 주변에 어떨 때는 집 밖으로 나가면 사람이 없고 식물만 있었던 적도 그래요? 있었고. 밤에는 막 그 곤충들의 울음소리. 네, 네. 그래서 식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약간 친구였죠. 어릴 때 친구. 근데 태생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오빠는 식물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요? 똑같은 그러게요. 환경에서 컸지만 그래서 저한테는 식물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생물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식물이 좋아서 식물학자가 되신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세밀 화가가 된 거는 또 어떤 연유입니까?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시골 동네에서 그림 좀 그린다 하는. 그런 분이 바로 이 박사님이신 네, 거예요? 제가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 그림을 잘 그렸어요. 어머니가 잘 그리셔가지고 예. 유전자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네. DNA가 있으시구나. 네, 그랬는데 이제 화가가 될까 또 생각을 했는데 예. 그 식물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갈등을 청소년 시기에는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식물학을 선택을 했고 예. 가서 이제 식물학 실험실에 들어가니까 지도 교수님이 그림을 그리는 분야가 있다 해보지 않겠냐 해서 시작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세밀 화가가 그러니까 세밀적으로 그리는 그림이 이런 네. 식물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확하게는 과학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부르는데요. 예. 논문을 보거나 특히나 뭐 새로운 종을 발견했다 네. 이럴 때는 그 논문을 발표할 때 그림을 무조건 그리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생물학적인 그림이 필요한데 제가 운이 좋게도 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네. 이제 그리게 된 거죠. 아니 박사님의 갓 나온 책이라서 제가 사보지는 못했는데 그 예전에 하셨던 것들을 이제 기사화 통해서 봤는데 네. 인터넷을 통해서요. 마치 진짜 이게 사진 같아요. 그림인데. 예. 그리고 네. 뭐 아주 이파리들도 막 섬세하고 과일 같은 거는 되게 막 반질반질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연구하고자 하는 식물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제 한국에서는 세밀화라고 자주 얘기를 세밀화, 식물 세밀화. 네, 하다 예. 보니까 이제 세밀하게 그려야 되는 건가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예. 그보다는 이제 과학적인 정보를 많이 연구를 해서 그것을 기록하는 데 목적이 더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예술은 아니고 연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복합이죠. 그런가요? 복합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박사님이 이번에 쓰신 책, 그 앞서서도
식물학자의 노트 그리고 이웃집 식물 상담소를 지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식물학자의 숲속 일기 그리고 부제가 메릴랜드 숲에서 만난 12달 식물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은 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냈던 책 같은 경우에는 식물학자의 노트인데요. 그 책은 과학책으로 분류가 돼서 대중을 위한 식물학 책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웃집 식물 상담소는 식물을 궁금한 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한 2년 반 정도 했는데 그 에세이를 담은 그래요. 책이고 예. 이 세 번째 책은 제가 미국에 총 합쳐서는 3년 정도 네. 그 스미소니언 환경연구센터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예. 일을 했고 그 기간 동안에 느꼈던 한국인으로서의 좌절감도 있고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자랑스러움도 거기서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경험들 예. 그리고 생각들 그리고 식물학적인 내용을 섞어서 에세이로 낸 책입니다. 예. 그 방금 스미소니언 환경연구센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여기 그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미소니언은 정부 기관으로 굉장히 큰 많아요? 기관이에요. 제가 아는 곳은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연구소랑 박물관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자연사박물관이 사실 가장 유명하죠. 예. 근데 제가 있던 곳은 연구자들만 모여 있는 그런 연구소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 책을 제가 좀 목차를 쭉 봤는데 이 달별로 이게 한 꼭지씩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럼 개인적으로 그러면 어느 달에 어떤 그 식물들이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글과 함께. 사실은 제가 식물학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1년 내내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그렇죠. 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효과를 있겠습니까? 네. 그냥 겨울에는 사람들이 식물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예. 그 성장을 하지 않기 위한 그 노력들을 볼 때 예. 그때도 감동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순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 호랑가시 나무 얘기가 저는 쭉 와닿던데 네. 호랑가시 나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보는 그 겨울에 그 뭐라고 하죠? 트리 같은 거에 네.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좀 특이하던데. 우리나라에도 호랑가시 나무가 있고 남쪽으로 가셔야 자생하는 그러니까 야생에서 사는 걸 많이 볼 예. 수 있어요. 그런데 북미 지역 생물이 아니었네요. 유럽에도 있고 다 북미에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냥 보기에는 구별이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가 제일 처음 봤을 때 사실 크리스마스 리스라고 하죠. 문 앞에 거는. 맞아요. 아마 그걸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그걸로 많이 알던 건데 숲속에서 봤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있구나. 근데 미국에서 또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예, 특히나 이게 1년 내내 푸르른 식물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푸르러요. 근데 메릴랜드 제가 있던 곳 지역에서는 그 소나무 같은 침엽수가 많이 없어서 초록색이 없는데 네. 호랑가시 나무가 딱 눈에 띄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나무가 특이한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겨울에도 푸르르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에게 도움을 줘요. 이제 배고픈 동물들, 초식 먹어요? 동물들, 네, 열매도 먹을 수 있고, 예, 잎도 먹을 수 빨간 있고, 열매. 네, 예. 네. 그리고 폭풍우도 막아주고, 네. 그리고 이게 이파리가 많아서. 네, 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초식 동물이 하도 뜯어 먹으니까 밑에 쪽에는 이제 잎사귀가 가시가 많고 위쪽에는 많이 없는 특이한 점들도 있고. 자기 보호 본능 이런 네, 건가요? 네. 그래서 그 호랑가시 나무가 눈에 많이 띄어가지고 걔네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렇게 호랑가시 나무를 많이 채집했는데도 가시에 차이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렇군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호랑가시 나무 그 글 쓰신 걸 살짝 봤는데 얘기가 참 와닿아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네. 아니 아무래도 이 학자이자 화가이신 이 박사님 눈에 비친 숲과 식물은 이 저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보는 거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좀 약간 비판적으로 좀 보게 됩니까? 어떻게 되세요? 예. 비판적이진 않고요. 너무 사랑스럽게. 사랑스럽게 보게 되는데 사실 과학자니까 이 식물을 바라볼 때 그 각각의 종이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하나의 종이잖아요. 예. 근데 그 식물을 바라볼 때 각각의 종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저희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예전에 책을 쓰시고 나서 또 인터뷰한 것도 제가 좀 봤는데 이 식물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음, 식물 네.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음, 저희는 그 생물의 어떤 단계, 음, 먹이사슬에서 보면 예, 우리는 소비자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생물을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어, 채식주의를 하겠다 해도 식물을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인데 식물은 너무 평화롭게도 생산자잖아요. 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채로 스스로 예, 예, 에너지를 어, 생산하는 어, 그 점이 굉장히 흥미롭죠. 네. 이타적인 점. 네네. 네. 그래요. 그래서 좀 평화로운 존재다. 그래서 아마 제가 어, 그렇게 얘기하지 예, 않았을까 예. 싶어요. 네. 아니, 그렇다면 이제 식물 얘기 계속 하니까 이 박사님 본인을 식물에 비유한다면 지금까지 봐오셨던 식물에 네. 뭐 어떤 거에 비유하고 싶으세요? 어, 비유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어, 제가 식물 분류학이라고 하는 전공을 네네. 정확하게 했는데 이거는 야생의 오지나 산이나 음, 강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많은 식물을 채집하고 음, 그중에서 신종을 발견하거나 음, 분류를 하거나 이런 음, 전공이에요. 예. 그래서 식물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이게 또 역사적이네요, 네, 또. 채집을 하다 예.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많은 생물학자분들이 모이는 학회에서 어, 곤충학자, 동물학자 막 다 모였을 때 네. 이제 다 자기들이 하는 좋아서 그 분류군을 선택했는데 음. 다 이제 죄책감이 있어요. 그 동물을 많이 죽이거나 하면. 어, 그래서 식물은 좀 괜찮지 않냐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곤충을 죽이는 네. 것보다. 어,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는 다 지옥에 갈 거라고. 어, 네, 그래서 그리고 음. 식물처럼 평화로운 존재의 저를 빗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끌어가기가 힘드네요. 예. 네. 그러면 어떻게 채식하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채식도 안 하세요? 그럼 육식만 드세요? 그건 아니고요. 어, 채식을 한 1년 음, 정도 했었는데요. 음. 포기했습니다. 네. 그렇구나. 예, 네. 그럼 이게 다 혼식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예, 예. 그래요. 아니, 저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식물을 계속 매일매일 곁에 두고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어떤 종류의 식물일 것 같아. 이 사람은 이런 아, 종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또 예, 질문을 이어가려고 아, 했죠. 그래요? 예, 예. 혹시 그렇게 진짜 보이세요? 지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제 눈에는 다 그래요? 호모사피엔스로 보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네. 저도 그렇게 보시겠네요. 네. 호모사피엔스로. 네. 예, 저는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랬죠. 저는 어떤 식물처럼 보이냐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지난 2년 동안 그 메릴랜드에 거기 아무래도 이 군이 있나요? 식물군이 꽤 잘 돼 있나 봐요, 거기가. 굳이 거기를 거기 택하신 거 보니까. 그건 음. 아니고요. 사실은 저의 지도 교수님이 예. 그 이남숙 교수님이시라고 어. 그분이 한국에서는 난초의 전문가세요. 어. 그런데 학회에서 다른 난초 전문가인 스미소니언에서 예. 일하시는 데니스 위검이라고 하는 박사님을 만나셨고 음. 그 두 분이서 얘기가 잘 되셔서 네. 저를 보내신 거죠. 저희 지도 교수님이. 예. 그래서 난초를 연구하러 가게 음. 됐고요. 음. 한국에도 난초가 꽤 있고 음. 미국에도 난초가 있거든요. 예. 근데 특히나 그 난초는 특이하게 곰팡이와 공생을 하는데 어.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 제가 배우러 가게 된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 난초 얘기 좀 해주세요. 곰팡이와 공생하는 난초. 약간 좀 어색합니다. 네. 그렇게 음.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난초를 보시면 아까 음. 라디오 들어오기 전에 음. 이제 여기 국장님과도 예, 만났는데 예. 난초를 계속 죽인다고 한탄하시더라고요. 어. 선물로 많이 들어오면. 네. 그런데 이제 난초가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는데 난초 씨앗을 보신 적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면 음. 거의 없어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요? 진짜 몰랐네요. 없죠. 예. 열매나 씨앗을. 근데 난초 씨앗이 전 세계 그 식물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아. 씨앗이. 눈에 그래서 보일 정도예요? 가루처럼 보입니다. 약간 아. 보면 미숫가루 같은 그런 그래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씨앗이 작은 이유는 어. 스스로 싹을 틔울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특이한 점이에요, 어. 난초에. 그때 이 씨앗 속으로 곰팡이의 균사, 실 같은 균사가 들어가서 영양분을 바깥에서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얘가 싹이 틀 수 있어요. 근데 난초의 특이한 점이거든요.
그리고 난초는 전 세계적으로도 멸종 위기 식물도 굉장히 많고요. 아주 생태적으로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난초를 연구하면 다른 식물들을 보호하거나 적용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난초 같은 경우에는 종류는 많은데 개체 수는 적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예. 2만 종이 넘고요. 그게 그 육상식물 중에서는 국화과가 뭐냐면 예. 그 해바라기나 민들레처럼 약간 이렇게 해 모양으로 생긴 꽃들인데요. 예. 국화과 다음으로 많습니다. 종이. 종이 그렇게 많은데도 멸종 위기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요. 예. 네, 국화과랑 다르게. 근데 그 이유가 곰팡이랑 많이 관련이 있어서죠. 예를 들어서 산성비가 내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토양에 있는 곰팡이가 죽죠. 그러면 난초는 영영 씨앗을 발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예. 아니 그 박사님 예전에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이 집에서는 의외로 이 식물을 안 키우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항상 옆에다가 이 그 식물을 곁에 두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연구소에 가면 그리고 실험실에 가면 식물이 항상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미국에 있으면서 난초 연구만을 집중적으로 했지만 예. 그전에는 식물 분류학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야생 식물을 만났거든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캄보디아에 채집을 갔는데 숲속에서 난초를 만났어요. 거기도 있어요, 난초가? 네. 우리가 서양란이라고 하는 난초들이 대부분 그 아시아의 열대지방에서 오는 난초예요. 우리가 그냥 서양란이라고 부르지만. 예. 그래서 열대지방의 아시아 지역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갔는데 그 난초를 처음 보고 그게 우리나라 꽃집에서 파는 난초 종류 중에 하나였어요. 흔히 서양란이라고 부르는. 네네.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누가 화분을 여기다 심어놨지? 왜냐하면 제가 제일 처음으로 그 난초를 만난 게 꽃집에서 만났기 때문에 네네. 그게 그 캄보디아에 있는 것이 야생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저한테 어색하게 반대로. 보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식물을 연구할수록 우리가 베란다에서 키우거나 집에 들어와 있는 식물들이 대부분은 열대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식물들이에요. 근데 그 식물을 볼 때 이 식물의 이름은 뭔데 그 나라에서 왔지 이런 걸 생각할 때 좀 슬프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관엽식물이라고 많이 부르는 식물들이 잎을 보기 위한 식물들이지만 사실 그 식물들도 다 꽃이 피거든요. 근데 꽃이 안 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환경 조건이 안 좋아서 그런 안 피는 거예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안 키우게 됐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도 화분이 크게 몇 개 있는데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저희도 관리를 좀 해야 되고 또 보내줘야 되는데 자기네들 있는 곳에 저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지만 많은 분들이 식물을 가까이 키우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 박사님 아까 그 뭐라 그러죠? 특이종들? 그죠? 특이종 같은 거를 또 뭐 발굴이라고 해야 되나요? 찾아내는 것도 역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신종들. 네. 근데 그런 건 어떻게 찾아요? 정말 힘듭니다. 사실 그냥 나가서 야생에서 보고 이 종은 신종이다 말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비슷한 종들이 많아요. 그렇게 보이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많을 때는 하루에 한 300개체 정도 식물을 채집을 합니다. 한 장소에서? 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7시까지 채집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표본을 만들면서 하나하나 그 종이 무슨 종인지 도감을 보고 확인을 하는 와중에 이제 도저히 찾을 수 없고 또 전문가에게 물어봐서도 찾을 수 없고 그때 신종의 가능성이 있다 해서 신종을 판단하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전에 박사님 뭐 에피소드를 좀 살짝 봤는데 예전에 어떤 산에 그 신종이 있다 그래서 딱 찾아갔더니 누가 또 파괴해서 없더라 그래서 속상했던 그런 에피소드를 제가 들었어요. 그거는 멸종위기 종이었어요. 그건. 네. 제주도에 이제 다른 학교에서 그 식물학자들이 가서 그 멸종위기 종을 발견을 하고 저희에게 GPS 그 좌표를 찍어줬어요.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종이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다음날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럼 누가 그거 가져간 거예요, 그걸? 네, 그게 전 세계적으로 희귀종을 좋아하고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법적으로. 그럼 파나요, 그걸 딴 데다가? 네, 파서 이제 팔기도 하고 또 수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군요.
아니 박사님이 최근에 정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 4월 영국에 있는 그 린넨 학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질 스미시스상을 받으셨다고요. 아, 네. 그 예. 발표가 났고요. 음. 제가 다음 주에 수상을 하러 아, 런던에 가세요? 갑니다.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예. 요 근데 이 질 스미시스상. 네. 예, 발음하기 어려운데 이거 무슨 상이에요, 이거? 이게 린네 학회가 음. 237년 된 굉장히 오래된 생물학회입니다. 네. 그 우리가 다 아는 자연 선택을 기반으로 하는 진화론을 이곳에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아는 뭐 토마스 헉슬리나 이런 생물학자들이 여기 회원이고요. 네. 근데 제일 유명하고 권위가 있는 네, 학회다 이렇게 네. 보면 그 되겠네요. 중에서 예. 그 상은 이제 그림에 관련된 상입니다. 어. 식물을 과학적으로 그리는 예. 것에 이제 네, 상을 주는 겁니다. 아, 굉장히 그렇군요. 영광스러운 상이어서 네네. 저를 아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들떠 계세요. 아, 네. 그래요. 네. 예. 그 지금까지 박사님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림 연습을 통해서 만들었던 거 이런 거의 그 네. 아주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잘 갔다 오시고요, 영국에. 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박사님 뭐 강의도 많이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최근에 어디였죠? 그 이제 고양시에서도 강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예. 아무래도 대중과의 어떤 소통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신 거죠? 네, 예전에는 논문 쓰고 뭐 보고서 쓰고 이렇게만 실험실에 있었는데 네.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전시도 하게 되고 음. 자연스럽게 어쩌다 보니까 책을 내다 보니까 예. 대중분들을 만나서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어. 특히 어린이 교육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논문 쓸 때는 너무 학회에 갇혀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식물에 대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예. 좋더라고요. 그래서 틈이 날 때 열심히 대중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월 달에는 이 고양시 화정도서관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럼 네. 앞으로 강연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어제 음. 그 연희직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연했고요. 예. 네, 이렇게 라디오도 열심히 섭외가 오면 하고 있고요. 네. 최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거기에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에요? 아무래도 식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겠네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네. 다른 분야의 과학자분들이 놀러 오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시구나. 식물 애호가 분들도 많고요. 예. 네. 그럼 박사님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가는데 네. 아니 이 식물은 정말 매력 있다. 이런 거 좀 한번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이 박사님이 꼽은 식물 그럼 저희들이 눈길이 갈 것 같습니다. 저는 난초 연구를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난초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예. 최근에는 제가 부여에서 올라왔는데 네. 시골에서 농사를 조금 돕고 있어요. 그래서 잡초에 관심이 많습니다. 잡초. 네. 예. 기가 잡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잡초 보면은 박사님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 잡초가 그 랄프 알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자연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예.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은 식물들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예. 활용 가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예. 제가 잡초를 뽑으면서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그 말에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예외성을 주시는 우리 박사님이세요. 저는 뭔가 멋있는 그런 그 식물을 좀 얘기해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잡초. 네. 그래요. 큰 네. 의미가 좀 울림이 있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이제 우리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공부하시고 열심히 그림 그리셨던 거 이런 걸 포함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 포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식물 공부를 열심히 계속 하고요. 네. 또 이게 저에게 공부하고 싶은 곳을 열어주는 곳으로 어디든지 갈 의향이 있고요. 어느 나라든지 식물을 만나러 계속 탐험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책도 써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하나만 더. 네. 이 식물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팁 그것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팁이요? 이미 사랑하시는 분들은 제가 팁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각자의 방식으로. 네. 이제 식물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식물 안 키운다고 했지만 예. 식물을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식물의 사랑을 느껴라. 네, 성장하면서의 그 변화를 보면 식물이 정적이지 않다고 느끼시고 사랑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굿모닝 피플 오늘은 신혜우 박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